덴지를 공안 데브런터로 끌어들이고 작품 초반부 서사 중심을 이끌었던 마키마. 그녀는 내각 관방장관 직속 최상위 데브런터로 작중 등장하는 데브런터들을 통솔하는 지휘였습니다. 외적으론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체인소맨 이야기 마키마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마키마, 소속 내각관방 장관 직속, 이명 지배의 악마. 마키마는 코랄색 머리를 뒤로 길게 따서 묶고 양 옆머리를 기른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지녔습니다. 동심원 형태의 금색 동공이 인상적인 미인이며 168cm의 신장과 늘씬한 체형 덕에 공안 제복을 입었을 땐 단정한 수트핏을, 종종 사복을 입었을 땐 예쁜 옷맵시를 보여줍니다.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마이페이스 성격인데 실상은 타인을 교묘하게 설득하거나 밀어붙이며 만약 자신의 목적에 방해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찍어 누르는 식으로 꽤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키마는 단순한 공안 소속 헌터가 아닌 내각관방 장관의 직속 데브런터로 소개되었는데요. 내각관방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중추기관으로 국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키마는 주로 공안 도쿄 지부의 관리직으로 활동하나 교토를 비롯한 타 지부의 헌터들까지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마키마는 격이 다른 최상위 데브런터이기 때문에 일반 데브런터는 마키마가 계약한 악마를 알 권리도 마주할 권한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키마가 능력을 사용하면 눈을 가려야 하며 특이과의 대장이자 베테랑인 키시베조차 여지없이 눈을 가려야만 합니다. 마키마는 좀비의 악마를 처리하러 온 길에 먼저 좀비의 악마를 토벌한 인물 덴지를 발견합니다. 마키마는 덴지가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자 덴지에게 악마로서 토벌당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길러질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덴지가 길러달라고 한 이후 애니메이션에선 생략되었지만 휴게소에서 덴지의 쓸모를 확인하고 데브런터 도쿄 본부로 데려와 특이사과에 편입시킵니다. 덴지에게 감시역이자 선배인 아키를 소개해주면서 만약 공안에 반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악마로서 처분될 것이라고 적당한 압박을 가합니다. 이후엔 덴지를 아키의 집에 생활하게 하고 덴지의 버디로 파워를 소개해줍니다. 파워의 가슴을 만져 소원을 성취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는지 허탈해하고 있는 덴지에게 그런 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가르쳐줍니다. 직후 덴지에게 총의 악마를 토벌해준다면 어떤 소원이건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후 영원의 악마 토벌 기념 회식에 참가해 토사물이 섞인 첫 키스로 절망에 빠진 덴지에게 자신이 물고 있던 추파춥스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온 첫 간접 키스는 추파춥스 콜라 맛이라고 위로하며 덴지를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반하게 만듭니다. 다음날 교토로 출장을 가던 중 열차에서 승객으로 위장한 테러범들에게 총격을 당합니다. 분명 머리와 가슴팍에 맞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 잠시 후 피투성이로 멀쩡히 선 채 재등장하더니 총격범들의 흉부에 커다란 원을 뚫어 살해합니다. 그 사이 사무라이 소드가 덴지 일행을 습격 중이었는데 마키마는 빌려온 종신형 범죄자들을 제물로 신사에서 야쿠자들에게 반격을 개시합니다. 이후 키시베에게 덴지와 파워의 훈련을 부탁하고 본 사건에 가담한 야쿠자 조직의 보스를 방문해 습격 가담자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스가 자신들은 필요악이라며 거절하자 마키마는 조직원들에게 소중한 이들의 눈을 뽑아왔고 순순히 협조한다면 원래대로 돌려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이후 야쿠자 토벌에 성공한 뒤 일상으로 돌아오자 마키마는 피를 너무 많이 흡수한 파워를 데려가고 덴지의 임시 버디로 빔을 붙여준 뒤 덴지와의 영화관 데이트로 착실하게 호감도를 쌓습니다. 덴지와 레제와의 치열한 전투 이후 레제가 카페에서 기다리던 덴지에게 향하던 중 갑자기 쥐떼가 레제의 앞을 가로막더니 쥐들이 뭉치면서 마키마가 등장합니다. 직후 천사의 악마를 동원해 레제를 제압했으나
덴지의 정보가 전 세계로 퍼지는 바람에 각국의 자객들이 덴지를 노리게 되면서 바빠집니다. 마키마는 초월자에 해당하는 근원적 공포의 악마인 어둠의 악마에게서 덴지 일행을 구출하고 직접 검으로 콴시를 제압합니다. 이후 총의 악마 토벌전을 앞둔 마키마는 강제로 아키의 전부를 빼앗은 뒤 모든 능력과 부하들을 총동원해 총의 악마 토벌에 성공합니다. 이후 총의 악마를 아키의 시체로 파고들게 해 아키를 총의 마인으로 만든 뒤 덴지에게 보냅니다. 덴지는 총의 마인이 된 아키를 직접 죽이게 되었고, 이후 마키마가 덴지의 눈앞에서 파워를 살해하면서 마키마의 진정한 목적과 설계가 드러납니다. 마키마는 악마 자체의 존재와 그 개념까지 영구히 소멸시킬 수 있는 체인소맨의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 힘으로 인간을 불행케 하는 죽음, 전쟁, 기아 같은 개념들을 소멸시켜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포치타가 덴지의 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체인소맨을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키마는 덴지에게 평범한 생활을 선사하고 아키와 파워라는 제2의 가족을 만들어줌으로써 덴지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뜨려 덴지에게 극한의 절망을 안겨주므로 덴지의 꿈을 자포자기시켜 계약을 깨트리고 체인소맨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었죠. 마키마는 포치타가 문 너머에 숨겨둔 진실까지 들춰내 덴지를 완벽한 절망에 빠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의식이 없는 덴지를 데리고 가던 중 키시베의 부대가 마키마를 기습했고 지옥의 악마로 마키마를 지옥에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키마는 태연하게 체인소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체인소맨은 마키마를 구한 뒤 홀로 지옥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후 마키마는 키시베에게 자신의 목적을 털어놓았는데 체인소맨은 도움을 청한 악마까지 살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을 요청한 이상 반드시 지옥에서 돌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체인소맨이 지옥문을 부수고 돌아오자 마키마는 그에게 승리를 쟁취해서 지배하고자 합니다. 마키마는 특이 옷가라며 무기인간 7명을 이끈 채 체인소맨을 쓰러뜨리기 위한 전투를 개시합니다. 그러나 레제가 시종일관 덴지를 압도했던 때와는 달리 체인소맨은 순식간에 무기인간 다수를 학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키마의 책략이 빛을 발하는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힘을 얻는 악마의 특징을 역이용해 마키마는 체인소맨의 활약을 언론에 퍼뜨려 대중들에게 친근감과 호감도를 높여서 약화시킵니다. 직후 마키마는 천사의 악마의 힘으로 수명 천년치의 창을 날려 체인소맨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덴지가 먹었던 파워에 피해서 피의 악마로 부활한 파워가 필사적으로 덴지를 구출해 숨겨줍니다. 파워의 희생으로 부활한 덴지는 마키마를 쓰러뜨릴 것을 결심합니다. 마키마는 이전에 대동했던 무기 인간들과 데브런터들을 거느린 채 덴지를 맞이합니다. 덴지는 마키마를 제외한 전원을 몰살하고 쓰러졌는데 마키마가 직접 제대로 죽여주겠다며 덴지에게 자신의 피를 먹여 부활시킵니다. 이 싸움에서 마키마는 몇 번이나 죽었지만 결국 덴지의 머리채를 잡고 포치타를 뜯어냅니다. 마키마가 체인소맨에게 2번이나 승리했으니 이제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며 기뻐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체인소를 든 덴지가 달려들어 마키마를 뵙니다. 마키마가 이전까지 싸웠던 덴지는 덴지가 미리 포치타를 뜯어내고 각성체로 수복시켜 덴지인 것처럼 연기한 포치타였고 덴지 본인은 파워의 피를 순환시키며 숨어서 기회를 엿보던 것이었죠. 파워의 피로 만든 무기는 마키마의 재생을 방해했고 이어서 키시베가 합류해 마키마를 토막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목숨을 대가로 여전히 살아있는 마키마의 6편이 하나로 뭉치려 하자 덴지는 밀폐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후 덴지가 마키마 정식으로 사랑을 담아 6편을 하나씩 먹어치우면서 마키마에게 진정한 죽음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마키마는 포치타에게 먹힌 게 아니라 불완전한 체인소맨인 덴지에게 먹혔다는 변수 때문에 마키마의 근원인 지배의 악마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고 훗날 마키마였을 때의 모습과 기억이 지워진 채 나유타라는 새로운 존재로 윤회하게 됩니다. 마키마는 자신보다 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존재를 원하는 대로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집의 조건인 수준은 물리적인 강함 외에도 지식, 존재의 격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우열이 가려집니다. 자신이 대상보다 우위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아무 절차 없이 지배하에 둘 수 있지만 만약 확실치 않다면 물리적으로라도 굴복시켜야 합니다. 작중에선 마키마가 천사의 악마를 동원해 레제를 제압하고 수중에 넣었던 것이 해당 사례입니다. 지배하에 둔 존재를 일일이 조종하는 것보단 스스로 헌신하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인지 마키마는 대상이 자신에게 반했다거나 혹은 목숨을 빚졌다는 식으로 거짓된 기억을 주입해 따르도록 세뇌했습니다. 마키마가 보유한 지배 능력은 지배 대상이 자신의 전부를 바쳤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경우 대상이 계약한 악마들이나 지배하에 둔 악마의 능력을 대가 없이 사용 가능해집니다. 마키마는 천사의 악마의 능력으론 수명 1000년짜리 무기를 만들어 체인소맨을 빈사 상태로 만들었고 이전에 쓰러뜨렸던 벤과 좀비를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키가 계약했던 미래의 악마 능력과 총의 악마의 능력 일부도 흡수했는지 손을 총 모양으로 쥐고 쏘는 자세를 취하면 전방으로 강력한 충격파가 발사되는 열합한 형태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악마와 무기인간 다수로 구성된 직속 전투 부대까지 선보였는데 이들은 마키마의 배꼽 부근에서 뻗어나온 긴 사슬에 묶인 채 등장했습니다. 마키마는 일본 총리와의 계약으로 적이가 담긴 공격으로 부상 혹은 살해당할 시 무작위 일본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조건부 불사 능력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각되는 점은 아니지만 악마인 만큼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도 보유했는데요. 마키마가 지배하에 둔 무기 인간들이 약화된 체인소맨에게 맥없이 쓰러진 반면 마키마는 어느 정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까마귀나 쥐 같은 짐승들과 시각, 청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의 거대한 정보망인 셈으로 먼 곳의 상황을 보거나 엿들을 수도 있고 레제편에선 쥐를 통한 순간이동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키마가 대상을 노려보면 70 분열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재물이 죽일 대상의 이름을 말하면 원거리에서 대상을 압사시킬 수 있는 주살 등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능력도 다수 사용했습니다. 체인소맨 1부의 최종 흑막이었던 마키마. 소년 만화에선 보기 드문 여성 최종 보스였는데요. 신비로운 분위기와 차분한 카리스마, 그리고 치밀한 전략가다운 면모까지 독특하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악역이었습니다. 높은 완성도의 미형 악역이었기 때문인지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인기를 보유한 덕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화제되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